자, 오늘도 사람 사는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드라마 작가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이 왜 웃고, 왜 울고, 왜 싸우는지 그런 장면들을 수없이 많이 써왔어요. 범죄자들을 다루는 수사반장, 도시 서민의 새빵살이 애환을 그린 한지붕 세 가족, 학교 현장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도 썼었지요. 그런데 사실 더 리얼하고 가슴을 울리는 드라마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쓴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가슴 저린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대본 없는 드라마더라고요. 그 대본 없는 사연들, 여러분들이 보내온 사연들 중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을 울리는 또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연들을 골라 그동안 제가 써온 드라마와 비교하며 현명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그 대본 없는 현실의 드라마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혼했는데 아직 한 집, 부부상담 유튜버 부부. 첫 번째 사연. 이미영 씨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쓰인 첫 문장부터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작가님께 저의 이름은 이미영, 올해 58살입니다. 남편 주진영은 59살이고요. 저희는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입니다. 유튜브에서 부부문제연구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120만 구독자에게 사랑받는 금슬 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작가님, 저희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년 전 저희는 이미 이혼에 합의했거든요. 단지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 마음은 이미 남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명색이 탤런트예요. 20대 초반부터 연극 무대에 섰어요. 큰 배역은 아니었지만 무대 위에서 살아 숨쉬는 그 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진영 씨를 만난 것은 어느 행사장에서였죠. 그는 트로트 가수였고 저는 사회를 보러 갔다가 그의 무대를 봤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노래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3개월 만에 우린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주변에선 너무 빠르다고 말렸지만 그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진영 씨는 전국을 돌며 행사를 다녔고 저는 늘 빈집을 지켰죠.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다 잠드는 게 일상이었어요. 35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게 요즘 우리 부부 대화의 전부입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 시간보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노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주진영에게는 아내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미영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대뇌었습니다. 40년을 무대에서 살아온 가수의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평생 무대에서 살았어요. 트로트 가수 주진영, 그게 내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크게 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노래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미영이를 처음 봤을 때 참 예뻤어요. 나처럼 촌스러운 가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먼저 다가와 줬어요. 진영 씨 노래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 한마디에 넘어갔습니다. 우린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고 딸 유나도 낳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집에 없는 부재중 남편이 되어갔습니다. 하루에 3곳, 4곳을 돌며 노래했습니다. 새벽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면 미영이는 항상 거실, 소파에서 깨어나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왜 앉았어? 배고프지 않아요? 피곤해, 그냥 잘게.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미안했지만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내일 또 무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미영이가 그러더군요. 우리 유튜브 해볼까? 부부 상담 같은 거. 우리도 할 말이 많잖아요.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뭘 어떻게 하나 싶었지요. 하지만 미영이가 간절해 보였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부부문제 연구실이라는 채널명으로 시작한 우리들의 유튜브는 예상외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5년 차 부부 이미영과 주진영입니다. 매번 그렇게 시작해서 구독자들의 문제를 전문가의 해석을 곁들여서 상담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갈수록 그런 연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거리가 생겼거든요. 촬영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댓글을 읽으며 함께 깔깔거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 댓글 좀 봐. 우리 덕분에 화해했대. 그래. 보람있네. 그런 대화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의 공연 행사가 모두 취소됐고 수입은 유튜브가 전부가 됐죠. 그때부터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조회수가 왜 이렇게 떨어졌지? 알고리즘이 바뀐 것 같아. 썸네일을 더 자극적으로 바꿔봐. 다음 주 게스트는 섭외했어? 더 극적인 사연이 필요해. 어느 순간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녹화 중에 내가 대사를 잊어버려서 NG를 냈는데 아내가 차갑게 말했죠. 여보, 여기에 우리 생계 달렸어. 정신 차려요. 그 말이 정말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내는 당뇨병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췌장암 3기입니다. 의사는 길어야 2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아내와 정을 끊으려 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혼 후에 조용히 제 인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그 전에 아내가 저를 떠나 다른 인생을 개척하길 원했습니다. 자, 이번엔 두 사람의 딸 유나 씨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미영과 주진영 부부의 외동딸 유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카페, 향긋한 커피 냄새, 조용한 재즈 음악. 겉으로 보기엔 싱글맘의 완벽한 일상 같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도 부모님께 차마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원만하게 이혼했다고 알고 계세요.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했다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끔찍했어요. 애 아빠는 결혼 2년 차부터 도박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과 포커 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판돈이 커지더니 나중엔 강원도 카지노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죠. 여보, 이번만 도와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민 씨,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애도 있는데. 알아.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마지막이 끝도 없이 계속되었어요. 집 전세금까지 빼서 도박 빚을 갚아줬는데 다음 날 또 카지노에 갔더라고요. 하루는 새벽에 낯선 남자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정민이 어디 있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3천만 원 빌려가고 잠수 탔어. 그때 5살이던 아들이 자다가 깨서 울었어요. 그 남자들이 아이를 보며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애도 있네. 빚 안 갚으면 애라도 데려다가 팔아먹을 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공포에 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께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는 완벽한 부부였으니까요. 유튜브에서 매일 부부의 신뢰, 서로를 위한 희생,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남편이 도박 중독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냥 성격 차이라고만 했죠. 엄마는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래도 유나 너는 강하니까 잘 이겨낼 거야. 엄마 아빠 유튜브 봐.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 아빠 사이에도 뭔가 균열이 있다는 걸.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진영이 당뇨 진단을 받은 것은 5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당뇨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려니 했어요. 약 먹고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정기 검진 받은 후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3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술이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이미 너무 많이 전이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길어야 2년 정도. 병원을 나온 진영은 한강 다리를 한참 걸었습니다. 6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이한테는 말하지 말자. 이미 충분히 힘든데 내 병까지 짊어지게 할 순 없어. 그는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응, 당뇨약 타어. 검사 결과는? 괜찮대. 조금 더 운동하래. 그날부터 진영은 당뇨를 핑계로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다 말고 자주 화장실 가야 해서. 깨우면 미안하니까. 진영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오늘도 항암제 부작용으로 밤새 토했다. 미영이 눈치챌까봐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토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모자를 더 자주 써야겠다. 5월 7일 유튜브 촬영 중에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 다행히 미영이는 못 봤다. 진통제를 2배로 늘렸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8월 20일 오늘 미영이가 이혼하자고 했다. 당황했지만 어쩌면 잘 됐을지도 모른다. 내가 죽기 전에 미영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8월 20일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다. 아내가 거실 테이블에 차를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튜브 촬영이 없는 일요일 아침이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진영 씨는 전날 밤 항암제 부작용으로 한숨도 못 잤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뭔데? 우리 이혼해요. 정적이 흘렀다. 진영은 놀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안도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 그러자. 아내는 내가 너무 쉽게 동의하는 것에 오히려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영아, 우리 둘 다 알잖아. 이미 끝났다는 거.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없어요. 진영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나 암이야.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당신이라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유튜브는 계속하자. 그게 우리 밥줄이니까.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신 각방 쓰고 필요한 대화만 해요. 유나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하고. 그렇게 그들은 이혼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지붕 아래 살며 카메라 앞에서는 금슬 좋은 부부를 연기했습니다. 이혼 합의 후 1년. 두 사람의 연기는 더욱 정교해졌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문제 연구실의 미영, 진영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들은 완벽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치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구독자들은 그런 모습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 부부도 화해했어요. 35년차 부부의 지혜가 느껴져요.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내일 촬영 스케줄 확인해. 걱정 말아요. 게스트 섭외까지 해놨어요. 썸네일은 내가 만들게. 그렇게 업무 대화만 오갔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아내 미영은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완벽한 연기를 했다. 웃고 남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손도 잡았다. 댓글에 찬사가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가장 힘든 건 진영 씨를 미워할 수도 없다는 거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뿐이다. 투명인간. 그래.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됐다. 한편 진영은 항암제와 진통제를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버텼다. 미영이 앞에서 쓰러지지 않았다. 촬영도 무사히 마쳤다. 구독자들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이 채널이 미영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내가 없어도 그들의 침실 사이 거리는 불과 5m.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지구 반대편만큼 멀었습니다. 미영 씨의 딸 유나는 매주 일요일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아들 준호를 데리고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겨주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우리 준호 왔구나.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놨어. 하지만 유나는 느꼈습니다. 부모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손자에게만 집중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우리가 왜? 그냥 요즘 유튜브 보면 좀 피곤해 보여서.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스케줄이 좀 많아서 그래. 그보다 너는 어때? 카페는 잘 되고? 늘 그렇게 대화를 돌렸습니다. 유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숨기는 게 있었으니까요. 엄마, 사실 저 남편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준호가 위험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부부인 부모님께 실패한 결혼 생활의 처참한 진실을 차마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부모님의 유튜브를 다시 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부 사이 신뢰를 쌓는 법이었습니다. 신뢰는 부부 관계의 기초입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야 해요.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 엄마의 눈빛이 카메라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도 평소와 달리 헬쑥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두 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참 아픈 이야기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쓴 드라마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한지붕 세 가족이 생각나더군요. 순돌이네 부부 기억하시나요? 순돌네 부부 늘 투닥거렸죠. 돈 문제로, 시댁 문제로, 순돌이 유치원 문제로. 하지만 그들에겐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끈끈한 정이었죠. 여보, 힘들지? 아니, 당신이 더 힘들지? 순돌 아빠, 우리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럼 모범 부부지. 앞으로도 이렇게 잘 살자. 이렇게 평범한 대사들이 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진짜였으니까. 하지만 미영 씨와 진영 씨는 다릅니다. 한 지붕 아래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두 분 다 역할에 갇혔어요. 진영 씨는 평생 가장이라는 역할에, 성공한 가수라는 역할에 매달렸죠. 감정을 표현하면 약해 보일까봐, 돈을 못 벌면 무능해 보일까봐. 미영 씨는 좋은 아내 역할에 갇혔고요. 남편을 이해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웃어야 한다고. 그러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완벽한 부부라는 역할까지 더해진 거죠. 역할이 많아질수록 진짜 자신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가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역할만 남고 사람은 사라지는 거죠. 진영의 40년 지기 친구 김병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 진영이가 혼자 죽음을 준비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병수는 미영이 혼자 있을 때를 골라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영 씨,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어머, 진영 씨는 지금 없는데. 알아요. 진영이 병원 간 거 알고 왔어요. 미영 씨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미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병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병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단도직입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영이 암이에요. 췌장암 말기예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1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그런데 미영 씨한테 말하지 말래요. 끝까지요. 짐 되기 싫다고. 미영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각방을 쓰자고 했구나.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에 그렇게 쉽게. 미영 씨, 진영이는 미영 씨를 사랑해요. 방식이 서툴러서 그렇지. 자기가 죽고 난 후에도 미영 씨가 잘 살기를 바라서 유튜브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미영 씨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 미영은 흐느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혼자 결정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유나가 준호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병수 아저씨. 엄마, 왜 울어? 그 순간 병수 아저씨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가 암이라고요? 유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엄마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유나야, 사실 엄마랑 아빠는 1년 전에 이혼하기로 했어. 한 집에 살고 있을 뿐 남이었어. 뭐라고요? 그럼 그동안 유튜브는 그 모든 게 연기였단 말이에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충격에 휩싸이면서 자기도 몰래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이혼 그냥 성격 차이가 아니었어요. 정민이가 도박 중독이었어요. 카지노에 미쳐서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맨날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협박했고 준호까지 위험했어요. 지금 카페도 내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 카페 봐주고 월급 받는 거예요. 정민이 때문에 진 빚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미영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유나야,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도와줬을 텐데. 어떻게 말해요? 엄마 아빠는 완벽한 부부인데 유튜브에서 매일 행복한 결혼 생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실패했다고 어떡해. 엄마와 딸은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준호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그때 진영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휘청거리는 걸음. 여보, 미영이 쫓아가 진영을 부축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보라는 호칭이 진심이었습니다. 다 알아요. 병수 씨가 왔다 갔어요. 진영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왜 말 안 했어요? 우리가 뭐예요? 35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유나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냥 아빠로 있어주세요. 완벽한 아빠 아니어도 돼요. 아픈 아빠여도 좋아요. 그냥 함께 있어주세요. 그날 이후 부부 문제 연구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의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미영과 진영.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완벽한 메이크업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1년 전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진영이 말을 꺼내자 미영이 그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린 모습은 연기였어요. 죄송합니다. 댓글창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암 투병 중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아내에게도 숨겼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진영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강한 남편, 성공한 가수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저 죽는 게 두려운 남자였어요. 실패가 두렵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미영이 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완벽한 아내인 척 했어요. 하지만 전 외로웠고 서운했고 때로는 남편이 미웠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댓글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만났네요.
저희 부부도 똑같아요. 겉으론 행복한 척 하거든요.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짜 인생 상담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채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부부의 조언이 아닌 함께 배워가는 부부의 여정이 됐습니다. 구독자들은 오히려 더 열광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처방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오늘 밤 이 5마디를 꼭 해보세요. 첫째, 나도 무서웠어. 그래서 역할 뒤에 숨었어.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둘째, 당신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서 미안해. 상대방의 존재를 다시 보는 거예요. 역할이 아닌 한 인간으로. 셋째, 이제부터는 연기 말고 진짜로 만나자. 완벽한 부부, 행복한 가족 연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6개월 후 진영의 상태는 악화됐지만 역설적으로 가족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혼 서류는 찢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병실 진영의 침대 옆에 온종일 미영이 지켜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지? 괜찮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제 와서 뭘 35년 지겹게 봤잖아.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유나도 자주 들렀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알았지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준호 대단한데? 할아버지도 대단해요. 아파도 웃으니까. 유튜브 채널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인사드립니다. 항암 치료 중이에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오늘의 주제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구독자는 150만을 넘었습니다. 수익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영의 버킷리스트에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혼여행 때 미영이랑 제주도 갔었어요. 사실 돈이 없어서 저렴한 민박에 묵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2024년 봄, 온 가족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성산 일출봉 앞에서 진영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때 기억나? 우리 나이 들어서도 꼭 여기 찾아오자고 했잖아. 기억해.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서도 손주 손잡고 오자고 했지. 비록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지만 두 사람은 그 약속을 35년 만에 지켰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되는 거 있어? 진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 완벽한 아빠보다 그냥 아빠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준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미영과 진영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진영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이제 와서 어디 가게. 35년 투자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습니다. 진영 씨는 6개월 뒤 하늘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으로 살았어요. 역할이 아닌 진영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미영 씨는 유튜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법을 주제로. 유나 씨도 가끔 출연해서 싱글맘의 삶을 나눕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완벽한 관계는 없다. 모든 관계는 불완전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진짜가 시작됩니다. 둘째, 역할보다 사람이 먼저다. 우리는 모두 여러 역할을 삽니다. 하지만 역할 뒤에 숨지 마세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연기를 멈추면 진짜가 시작된다. 행복한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솔직한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넷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시작이다. 진영 씨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다섯째, 사랑은 형태가 변해도 계속된다. 부부가 아니어도, 연인이 아니어도 연결은 계속됩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 제가 드라마를 쓰면서 늘 고민했던 건 진짜 해피엔딩이 뭘까였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해피엔딩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함께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더군요. 진영 씨와 미영 씨는 완벽한 부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였어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그 역할 뒤에 숨겨진 진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당신을 보여줄 용기가 있으신가요? 기억하세요. 내가 아는 불행한 결혼은 행복하려고 애쓰는 결혼뿐이다. 하지만 또 기억하세요. 내가 아는 진짜 행복은 불완전함을 함께 껴안는 것이다. 그럼 또 다시 대본 없는 현실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대본 없는 진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